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모키스입니다. 지금이 12월이죠. 그죠? 저는 12월이 되면은 만남과 헤어짐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30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시험을 치고 현업으로 나아갔고, 지금 강의실에서는 31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31회 시험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다 많이 아니면은 전원이 합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때 공부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주위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31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전원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합격의 진행 방향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출제 경향 분석 이렇게 나왔죠. 그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줄여봤는데, 첫 번째 보니까 올해 30회, 여러분들 20회 시험이든 아니면 30회 시험이든 전부 다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출제 유언이 있잖아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시험을 친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타 문제를 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답이 잘못됐다 혹은 해설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지적을 해주면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출제위원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조문이 있죠. 그 조문을 그대로 내고 글자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인력관리공단 고시 과장이 있잖아요. 출제위원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자, 법을 벗어나지 않게 출제해 주세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게 출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방이 무겁다. 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법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문제 지문이 단순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있잖아요. 문제를 비비 꼬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했다시피 조문을 그대로 쓰고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그죠? 법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도 3줄 이상 넘지 않습니다. 한 줄 아니면 2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화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는 있죠. 우리가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여러분들 제가 비교를 해보겠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계속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칠 때 6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민계공은 여러분들 범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양도 많아요. 그러나 중개사법이나 공시법이나 세법은 양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적으면서 그럴 때 범위가 넓은 부분에는 공부할 시간이 많겠죠. 그죠? 범위가 좁은 부분에는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올해 시험을 분석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 진행 방향을 한번 본다면은, 첫째,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제가 정리를 해놨죠. 첫 번째를 먼저 본다면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가 지적이고 하나가 등기입니다. 그죠? 지적은 크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총칙 있죠?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2장의 지적 청량, 3장의 지적, 4장의 지적 공부, 5장의 토지동 있죠. 시험이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고루고루 출제하는데 물론 지적에서는 이 지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죠? 그러면 이 6개는 해마다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소재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지적은 전체적으로는 고루고루 출제를 하고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라면은 3장의 지적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등기법을 한번 보세요. 등기법은 7장으로 나와져 있잖아요. 7장으로 나오는데 보세요. 1장, 2장은 출제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출제를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장의 등기 절차 총론, 6장의 권리의 등기 있죠. 여기서 출제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 놨다 해서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절차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등기 파트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공시하느냐, 권리관계를 공시하느냐,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등기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4장과 6장에서 시험 문제는 다 나오고 여기 3장하고 5장하고 7장에서는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지적은 고루고루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적은 쉽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등기법은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는 4장과 6장만 공부를 해도 나머지 부분은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4장, 6장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여기서 출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있잖아요. 합격을 위한 공부에 대해 시험 적중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은 제가 저 교수님을 선택해서 시험장까지 가면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흔히 말하는 저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느냐 못 가르쳐 주느냐, 쪽집게냐, 즉 적중률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론을 공부합니다. 요약집을 공부합니다. 동영 모의고사를 공부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백선 마무리 특강이에요. 백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있죠.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 나서 출제위원이라면 나는 이 부분을 시험에 내겠다. 그것만 추려서 만드는 게 100문제입니다. 우리 공시법은 24문제죠. 그죠? 그럼 24문제인데 100문제만 맞춘다면 24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백선의 마무리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거짓말같이 혹은 과장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컴퓨터에 검색을 해보면은 모키수의 파이널 특강, 백선 이런 게 자료가 뜰 거예요. 거기에서 있잖아요. 자, 1번부터 8번 있죠. 전부 다 여기에서 일치되는 문제. 그러니까 백선의 문제 14번하고 실제 문제 1번하고 일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일치예요. 전부 다 일치. 그 다음에 여기도 24문제 있죠. 전부 다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일치가 되느냐 보세요. 우리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A의 방법으로 가르치든 B의 방법으로 가르치든 절차는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얼마나 쉽게 이해를 잘 시키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죠? 그래서 적중률은 있잖아요. 백선만 보면 24문제를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 처음부터 백선을 봐서는 안 되죠. 그죠? 어느 정도 이론이 되어 있어야 백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은 있잖아요.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죠. 두 번 들어도 잘 몰라요. 세 번 들으면 아, 저게 저거였구나 느껴집니다. 그게 5월달이에요. 5월달. 그러면 5월달 지난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이 있다면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은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만 찾아낸다면 틀릴 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지적법의 분할 있죠. 그러면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60일밖에 없는 거예요. 60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30회 나왔던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회 지적의 이름 문제, 등기의 이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처음 해볼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 분야 청량 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는 이래 나왔죠. 그러면 우리 지적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가 나와요. 그중에 이 재심사를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재심사가 뭐냐를 묻지 않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뭐냐라는 걸 묻지 않습니다. 재심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게 중앙지적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 있잖아요. 요게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28회도 이 문제, 29회도 이 문제, 30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29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런데 29회 때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자료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만 싹 바꾼다 이 말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경계점 자료등록부로 작성한다. 이게 29회 시험이에요. 그러면 30회 시험에는 그냥 바로 낸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랍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 말.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무엇이냐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작성하는 장부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다 이 말. 그럼 3번하고 4번은 등기 파트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 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을 수 있냐 이 말. 얼마나 쉬워요. 그럼 여기서 키는 있다 없다가 답입니다.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면허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여권이 있어요. 이걸 분실했어요. 이게 재발급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됩니다. 그러나 등기 필정보에 재발급은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다 없다가 답인 거예요. 문장만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4번에 보면은 수용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들어보셨죠? 토지거래허가서 들어보셨죠? 그러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와 토지거래허가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은 공용징수죠.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한다. 이게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관계 없죠? 그러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토지거래허가서, 금인계약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계약일 때는 제출하는 겁니다. 계약이 아니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용은 계약이냐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은 공용징수죠. 투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절차법이다 보니까 날짜가 많이 나와요. 날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 출생신고를 해야 되죠. 그죠? 이 출생신고할 때 1월 이내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집을 사고 팔았다면 매매를 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60일입니다. 60일. 그러니까 절차법은 날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올해도 여러분들 날짜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지적에서 있죠.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청할 때 날짜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15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5일이에요. 여기에 등록 말소 있죠? 90일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입니다. 그럴 때 암기를 할 때는 15일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외우고, 여기 등록 말소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외우고, 나머지 안 외운 것은 전부 다 60일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돼. 그러면 올해 시험에 여기서 두 개 놓은 거예요. 두 개가. 자 보세요. 여기에 합병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틀린 것을 고려서 했을 때 합병은 60일 이내 하위한다 이러면 O, 합병은 90일 이내 하위한다면 X가 되잖아요. 그래서 합병을 90일로 고쳐서 답으로 만들었죠. 이게 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등록 말소는 90일이라면 O예요. 근데 등록 말소는 60일이라면 X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지그재그로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날짜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먼저 외웁니다.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나머지 암기하지 않은 거는 전부 다 60일이다.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좀 전에 등록 말소는 60일이라면 X가 되는 겁니다. 60일이 아니고 90일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합병은 90일, 60일인데 90일이라고 했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축척변경위원회죠. 이게 또 날짜예요. 자,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밖에 없어요. 중앙지리위원회, 지방지리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인데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이 있겠죠. 그 위원은 전부 다 5인에서 10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는 5인에서 10인이고 어느 하나는 5인에서 20인이고 어느 하나는 5인에서 30인이라면 암기를 다 해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5인에서 10인으로 통일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럼 올해 시험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5인에서 10인인데 15명 이하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게 X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3분의 2 이상 이게 또 X예요.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키는 위원회는 3개밖에 없다. 그 3개의 위원회는 전부 다 5인에서 10인. 이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5인에서 15인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숫자를 이야기한 것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공시법은 숫자도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은 실체법이죠.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여러분들 민법은 사법이죠.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민법을 공부하는 자세와 공법을 공부하는 자세는 틀려야 됩니다.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다루는 거예요. 사생활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다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OX밖에 없어요. 그 OX밖에 없다는 게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 OX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시험에 이 OX가 대세를 이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올해 시험에 이것만 알아도 3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만큼 공시법은 공부하기가 수월한 겁니다. 그럼 제가 권리의 일부 일어났죠. 우리는 등기법을 배울 때 1순위는 있잖아요. 이게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가 1순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쉬운 예를 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있냐냐? 없죠. 그죠? 가설 건축물 등기할 수 있냐냐? 없죠. 그죠? 컨테이너 등기할 수 있냐냐? 없죠. 그 OX다. 그 중에 1순위로 중요한 거는 권리의 일부입니다. 권리의 일부는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분. 그 지분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알아도 3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권리의 일부 O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자 권리의 일부는 지분입니다. 지분의 매매가 돼요. 매매가 되고 지분의 저당권이 돼요. 지분의 가압류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지분에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그럼 이것만 딱 외워도 올해 시험 문제 3문제를 맞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면 용익권이죠. 용익권은 지상권과 전세권과 임차권입니다. 용익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전세권의 지분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럼 벌써 맞췄죠. 그러면 상속 지분 있죠.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3명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법정 상속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이때 그 3명 중에 1명이 3분의 1만 상속 등기해가 갈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1명이 할 때 다른 2명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합유 지분 있죠. 여러분들 공동 소유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는 겁니다.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합니다.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기 때문에 지분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합유 지분은 있잖아요. 등기부에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안 하니까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권리의 일부 지분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30회 시험에 세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좀 전에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계속 높은 것이고 한번 출제했던 것은 글자만 바꿔서 계속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시험에 내지 사실관계를 시험에 내지 않는다. 나중에 기본서를 공부할 때도 권리의 일부에 되냐 안 되냐 이게 1등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알면 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죠. 좀 전에 했던 게 작년도 기출문제 이게. 그래서 합유 등기에 지분은 비율을 기록되어야 한다. 이게 틀렸다면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 X가 되죠. 그럼 여기서 자기 지분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O입니다. 여러분들 가등기 있죠. 가등기. 그러니까 지분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O예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X입니다. 지분에 설정할 수 없다. 그럼 제가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의 일부고 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분이 3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3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동산 공시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자 크게 제가 3단계로 나누었죠. 하나는 이론입니다. 하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제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가 가장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터득해가 올라가야 되겠죠. 가장 기본은 이론을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달까지는 있잖아요. 이론 중심의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 이론 중심은 당연히 기본서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공인중개사 과목은 6개죠. 그 6개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5개는 법학입니다.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친 게 기본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잘 활용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동영상 강의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밴드를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 밴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매일 자료를 밴드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우리 랜드프로 이라면 랜드프로 공수모에서도 자료가 올라가죠. 제 개인 밴드에서도 자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부동산, 자, 여러분들 밴드 검색란에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면은 밴드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료는 5분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 있죠. 평상시 시간에는 민계공 공부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에 공시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밴드를 많이 활용해 주고 그 매일 정리 노트 있죠.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OX로 정리해 놓은 게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그것도 역시 매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수 확인 지문 있죠. 자, 제가 시험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을 정리를 쭉 했어요. 그 정리를 한 게
필수 확인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중심으로 6월 달까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는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론이 되었다면은 이제 문제로 가야 되죠. 그래서 문제 적응 능력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있잖아요. 기출 문제도 있고 제가 예상 문제를 발췌해서 만든 것도 있고 두루두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아무리 못 되더라도 2000문제는 풀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는 많으면 한 500문제 정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 1500문제는 다른 시간에서 봐야 되는, 그 짜투리 시간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계에 가면 있잖아요. 자료를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론으로 하면 여기는 문제 중심의 공부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서를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집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 요약집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는 있잖아요. 맞는 문제는 계속 맞아요. 틀리는 문제는 또 계속 틀려요. 그래서 오답 정리 노트 있죠. 그죠? 이런 거 틀리는 지문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는 계속 볼 필요가 없잖아요. 틀린 지문만 정리를 해서 시간을 내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7, 8일에 가면은 기출 지문 정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때 7월 달에 가면 이제 이론 특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론을 다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하루를 모아서 8시간 동안 이론 특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이론을 했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어느 정도 문제 적응력을 높였어요. 이제는 실전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그게 9월, 10월 달에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시험하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24문제지만 40문제를 갖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학원에서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딱 문제를 풀고 바로 해설을 하게 되겠죠. 그죠? 요게 4주니까 160문제를 또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60문제를 줄인 게 이제 마지막에 100선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적중률 보셨죠. 그죠? 그 100선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절차법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법 100선만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이걸 정리를 해보면 기본서 맞죠? 그럼 요약집입니다. 문제풀이입니다. 이론 특강입니다. 마지막에 100선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 지금 공부하는 마음은 감정이 너무 벅찹니다. 그죠? 그래서 주위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더라. 나도 빨리 자격증을 따서 나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가장 큰 지름길은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랜드프로를 믿고 여러분들이 학원 수강을 했잖아요. 동영상 수강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학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학원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 그런 거를 순서대로 딱 해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정답에만 동그라미 치고 오고 시험장을 나왔을 때 내가 합격했구나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요거를 지금 써놨는데 자 보세요. 공부의 시작은 겸손이며 합격의 지름길은 반복학습이다 이래놨죠. 그죠?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반복입니다. 반복.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60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대 분들하고 40대 분들하고는 틀려요. 40대, 50대, 60대는 또 틀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자 모임 날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각 학원마다 합격자 모임 날 가면 꼭 노래를 불러요. 그게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합격자 모임 날 그 겨울의 찻집을 흥겹게 아니면 뭐 애절하게 부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이 부동산 공시법은 모키스와 함께 가면 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